지워지지 않는 나 디지털 발자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은 셀 수 없이 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온라인 쇼핑 목록,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댓글,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들, 방문했던 웹사이트 목록, 심지어 이동했던 장소의 위치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만의 거대한 디지털 발자국을 형성합니다. 이 발자국은 마치 눈밭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정의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나로서의 디지털 발자국, 과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디지털 발자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남기는 능동적인 발자국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사진과 게시물, 블로그에 쓴 글,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이메일 내용,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을 인지하고 생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과거의 자신과 맞지 않거나 특정 맥락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수동적인 발자국입니다. 웹사이트 방문 기록, 온라인 광고 클릭 기록, 앱 사용 데이터, GPS 기반 위치 정보, 구매 이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발자국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자동으로 수집되며 기업들은 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동적 발자국이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디지털 발자국은 편리함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와 광고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취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비를 유도하고 정보의 편식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신분 도용, 사이버 스토킹, 취업 불이익 등 예측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심코 남긴 하나의 댓글이 미래의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디지털 발자국 시대의 현실입니다. 또한 기업이나 국가가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워지지 않는 나의 일부가 된 디지털 발자국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하여 위험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떤 앱을 설치하며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나의 위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어떤 앱이 나의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세분화된 프라이버시 설정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중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발자국을 악용하려는 해커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각기 다른 서비스의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으며 이중인증을 통해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고 출처를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싱 사기나 악성 코드 유포는 디지털 발자국을 탈취하려는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무책임하게 공유하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디지털 발자국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오래된 디지털 발자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탈퇴하고 오래된 게시물이나 사진 중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글 등 검색 엔진에 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 발자국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째,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내용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발언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아닌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 등을 충분히 고민한 후 게시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생성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동시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디지털 경험은 훨씬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책임감 있는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나의 흔적들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